네, 저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여기 용어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반려동물은 많이 들으셨지만 객체식별이 뭔가 의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외국 경우에는 이 강아지 경우에 뭐 치와하다, 푸달이다 하는 품종 분류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룹핑은 되고 있는데 그 품종 내에 이 개똥인지 소똥인지 객체를 식별하는 기술은 지금 세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되게 좀 앞서서 기술 개발과 함께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넘어가지? 이거? 아닌데? 거기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넘겨지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 일단 그 제가 원래 이제 그 제 캐리어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사에서 2000년도부터 9.11 테러 터질 때 그 빈라덴 잡으려고 미국하고 그 여러분들 미국 들어갈 때 이렇게 십지지문 찍고 얼굴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연구를 정통부 시절에서 과기부 해갖고 국제과제를 한 20년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한 3년 전에 농림부에서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그 당시 때 TTA의 바이오인식 프로젝트 그룹 의장 시절인데 이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 기술 쪽으로 당신이 전문가인데 동물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전서부터 열심히 이쪽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적으로 보시면 그 아시다시피 지금 이 동물이 반려동물이라는 것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유럽이나 미국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dog, cat, horse, bird, 새 이렇게 네 개 동물을 이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전번에 어디 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었을 때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반려동물을 뭐 파충류, 도마뱀도 반려동물로 해달라, 뭐, 뭐 쥐도 해달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정의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현재 이 동물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려견만 국가가 관리를 해서 동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이 농림부에서 저한테 의뢰를 한 이유가 펫보험입니다. 보험. 보험 사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가 3년 전에 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뭐 그 라이나 생명이나 기타 등등 보험사에서 보면 이렇게 같은 뭐 마티즈나 푸들이나 이런 애들 내에서 개똥이를 등록해 놓고 소똥이를 하더라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쌍둥이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사기 때문에 국가가 골치를 아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1,500만 마리 시대,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1명꼴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통계가 뭐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제가 본 바로 따르면 유기견이 개가 한 60만 마리, 그 다음에 고양이가 40만 마리의 이 유기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유기묘. 그리고 참 제가 이런 용어 쓰기가 그런데 참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잖아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 뭐 그런 얘기 하듯이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얘네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제주도 가서 이렇게 버리고 뭐 못 찾아오게. 그래서 실제로 창원시를 제가 가봤더니 이 동물보호센터
있습니다. 거기 유기견들을 키우고 있는데 보통은 거기에 그 구경을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흥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적대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 그룹별로 해서 한 200마리가 있는데 한 15마리 그룹 하면 여기에 또 대장이 있어요. 얘네들끼리 파워게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왕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한두 마리는 저쪽 구석에 있고, 그리고 나 데리고 가달라고 해서 그 호소력 있는 눈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데, 이 유기견 800마리, 그러니까 800마리를 창원시에서 관리하는데 보통은 2주간 입양을 안 하면은 그냥 안락사 시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죽이진 않고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창원시 경우에는 800마리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14억씩 매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슈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경우에 이 개가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게 지금까지는 뭐 개를 죽이든지 고양이를 죽이면은 재물손괴죄였어요. 왜냐면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면은 강아지 입양시킬 때 그냥 준단 말이에요. 물건이니까. 그래 그냥 뭐, 야, 내가 오늘 술 한 잔 사줄 테니까 너 이거 가져.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도에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제 객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 해서, 만약에 이제 동물한테 학대나 뭐 살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물 등록을 여기 한번 좀 찍어줘 보실래요? 요거 좀 하나 클릭 좀 해주실래요? 밑에. 네. 소리는 안 나는데 이렇게. 예. 요게 이제 뭐냐면, 무조건 강아지는 동물병원에 가서 저같이 의사가 이 여기 어깨 축지 쪽에다가 칩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동물 등록을 하는데 등록률이 한 4, 5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동물 이 등록이 의무제인데 등록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의학적으로는 수의사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긴 하는데, 그 칩이 얘네들 몸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서 내 금쪽 같은 강아지한테 뭔가, 그것도 중국산 칩이에요. 그게 들어가서 몸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진짜 개판을 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유일하게 동물에 대해서는 안 싸워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동물복지 포럼을 같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유념했던 거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문, 그 다음에 얼굴, 홍채, 정맥, 그 다음에 걸음걸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장이나 심전도 같은 거로 갖고 신원 확인하는 기술들이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요만해, 이렇게 찹쌀 같은 거죠. 요 찹쌀 사이즈 되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얘네들을. 근데 이제 이게 그 칩에 있는 정보는 유일하게 그냥 칩 일련 번호밖에 없어요. 결국에 가서 국가가 그 칩의 일련 번호하고 보호자, 견주의 정보를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나마도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동물농장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유기견 찾았을 때 이렇게 요걸 갖고 이렇게 스캐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취입이 되면 거기서 일련 번호를 탁 디텍트 하거든요. 그렇게밖에 체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 창안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에 보면은 이게 회영돌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이 콧구멍에 보면은 촉촉해 갖고 이렇게 입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게 이 강아지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다만 얘네들이 이제 뭐죠? 그러니까 보통 동물 등록하는 데는 2개월령,
2달 되고 나서 동물을 등록을 해야 되고, 보통 강아지 경우에는 평균 한 17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한 3년 정도 더 살고. 근데 이제 사람이 100세라고 하면 이 강아지한테 곱하기 한 6 정도 하면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2살이다. 강아지가 2살이다 그러면은 한 12살 정도 되는 거고, 10살이다 그러면 70살이 되는 거예요. 대강. 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얼굴 경우에는 사람인 경우에 100세니까 이렇게 노화되는 게 이렇게 늦어지는데, 강아지는 팍팍 늙어요. 이게 세월이 이게 빨리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의 주름이나 골격도 좀 바뀌고. 근데 이제 코 경우에는 얘네들이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지문 닳듯이 얘네들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핥아요. 코를 많이 핥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이 이제 아부하느라고 손가락이 닿는 경우가 있지만, 얘네들은 소독하느라고 이게 콧구녕이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그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표준을 좀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희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얘네들의 얼굴하고 코하고 이렇게 찍어서 거기에 있는 특징점들을 추출한 다음에 인증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네들을 식별하는 그런 단계에 이 플로우를 거쳐서 객체 인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작년 12월 달에 TTA PG50에서 단체 표준으로 제정이 됐고요. 이 표준의 특징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1차적으로 이 비문이나 안면 같은 바이오 정보를 촬영하는 장비 요구사항을 먼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 비문을 촬영한다라든지 하는데, 이 접촉식인 경우에 이렇게 코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문인식 업체가 만든 건데, 이 스캐너를 요거는 이제 접촉하기 쉽게 영상을 잘 촬영하려고 이제 한 건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견주 아니면 찍을 수가 없어요. 절대 얘네들 견주 아닌 사람이 오면 그냥 묵니다. 그래서 이게 DB 촬영할 때도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얘는 유기견 찰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가지 방식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영상 품질을 최소한 스펙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B를 구축하는데 환경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강아지를 촬영을 할 때 실내에서 찍었느냐, 아니면은 뭐 주차장에서 찍었느냐, 그 다음에 여름철이냐 겨울철이냐, 뭐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코의 각도하고 포커싱, 그 다음에 이미지 퀄리티, 이런 것들을 특장점들을 요구사항을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이 되면 DB 스케마로 이와 같은 뭐 이게 이제 향후 이제 국가적으로 서로 호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 코드, 지역 코드 등등, 그 다음에 등록일,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이제 뭐 수술을 했다라든지 사망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촬영 환경, 실내에서 했냐 실외에서 했냐, 접촉식이냐 비접촉식이냐, 그 다음에 바이오 정보에 대한 특장점들하고 이 로우 데이터, 원본 이미지, 그 다음에 보호자 정보 등과 같이 이렇게 DB 스키마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록으로는 이제 실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이 시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춘천시에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DB를 구축할 때 어떤 조도하고 각도에서 촬영할 건지에 대한 예시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을 작년 말에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2020년 12월 달에 이제 그 행안부 도전한국이라고 전 국민 그 공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반려견 반려명 유기 예방 및 동물 등록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범 사업을 이제 행안부가 뭐 숙성 과제다로 해서 시범 사업을 이제 작년 1월 달에 이 결정을 했고 올해 이제 이 시범 사업을 제가 총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참여 기관으로는 이 춘천시에 있는 ICT 협동조합이 이제 주도를 해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전체 사업 총괄을 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이 반려동물 협동조합이나 춘천시 그다음에 이 비문인식 펫 기업인 파이리코 안면인식 펫 기업인 블럭펫 요 두 개 기업이 인증 알고리즘을 제공을 해서 이 객체 식별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와 같은 이제 이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실외로 해갖고 애견 카페나 그 외부 청사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협동조합 사무소 그다음에 상간벽지 같은데 가서 요렇게 카메라를 한 8개로 부채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마스터고 옆에가 슬레이브 개념을 해갖고 마스터에다가 코를 갖다 그러니까 강아지의 코를 가이드를 줬어요. 그래서 콧구멍을 걷다 이렇게 되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이미지를 쫙 뿌려줘 갖고 같이 촬영이 착각 해갖고 여러 각도에서 코를 찍어주는 거예요. 모델처럼. 근데 불행히도 강아지들은 절대 협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출입국 심사할 때 내가 출국해야 되니까 미국 가야 되니까 우리가 지문을 찍고 얼굴도 들이대죠. 얘네들은 절대 들이대지 않습니다. 먹이를 줘도 안 해. 특히 강아지 큰 애들은 막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할 때 거의 이 방식으로 했더니 100마리도 못 찍었습니다. 나중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견주가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이 촬영의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해갖고 동물을 등록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 등록된 애를 우리가 유아 찾기 하듯이 얘가 잊어버렸으면 어디서 이제 얘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등록된 거하고 비교를 해서 찾아주는 그런 게 이제 요게 유기견 찾는 조회 시스템까지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비문인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에서 얘를 등록하고 식별하는 그런 그 화면이고요. 얘는 이제 안면 쪽입니다. 안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능 시험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100번 등록하면 100번 내가 이 강아지인지 개똥인지 소똥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능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DB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객체 인증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라고 과학기정통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제가 5년 전에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하대학교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 촬영하는데 아까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500마리를 찍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부채꼴처럼 촬영을 했더니 많이 못 찍었어요. 그리고 이게 콧구녕을 잘 들이대야 되는데 이게 콧구녕이 잘 안 잡혀갖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권 사진 할 때 보면 뽀샵 처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취업할 때도 막 뽀샵 처리하듯이 얘네들도 뽀샵 처리를 좀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영상의 조도가 좀 어두우면 좀 밝게 좀 해주고 밝으면 약간 어둡게 해주고 코털도 좀 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좀 색칠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튜닝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볼 때 촬영을 잘 하면 알고리즘은 좀 쓸만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문인 경우에는 에러율이 1.4% 정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튜닝이 잘 됐을 때
굉장히 잘 나오고 안면인 경우에는 에러율이 2.5% 정도. 근데 실제 상용적으로 하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체 이식 칩을 등짝에다가 꼽는 것 대신에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일반 국민들이 스마트폰에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코를 찍어갖고 그거 휴대폰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동물 등록 시스템에다가 등록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습만 좀, 그러니까 이 견주한테 학습을 잘 시킨다면 충분히 이미지는 정확하게 협조는 잘해요, 견주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쓸만한 알고리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춘천시한테는 이게 9월 달까지 제가 여기 춘천시에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춘천시의 동물보호센터에다가 이 동물 등록하고 유기동물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험관 한번 상시해 갖고 좀 춘천 시민들한테 한번 활용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줬고, 다만 이제 이 DB를 체계적으로 영상 품질이나 촬영하는 방법 가이드를 정확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개는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개들이 편하게, 강아지들이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문제점은 좀 발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2020년, 2021년 8월 달에 ITUT H17Q10의 국제표준 엑스다팻 어스라고 그래갖고 국제표준으로 제가 제안을 했고, 그 당시 때 이 외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 독일은, 영국하고는 왜 펫만 하냐? 그 소하고 돼지, 개체수가 많은 소, 돼지를 해달라. 그게 돈이 되니까. 근데 이제 독일은 비싼 말을 해달라. 뭐 이러고 태국하고 아프리카는 교통수단인 코끼리니까 코끼리 코 좀 해달라. 그래서 일단은 반려동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는 지금 이게 개하고 고양이인데 이제 말하고 뭐 소, 돼지, 그 다음에 진짜 태국이나 아프리카가 얘기하는 뭐 호랑이나 사자나 야생동물까지 좀 확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인 경우에는 이게 나이 먹으면 이제 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 경우에도 노화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멀티모달로 우리가 지문하고 얼굴을 같이 들이대는 이유가 전 세계 2%가 지문이 채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갈 때 얼굴도 찍죠. 그게 멀티모달이에요. 다중. 그래서 얘네들도 분명히 신체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멀티모달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요게 제가 워낙에 음악이나 오디오를 좋아해갖고 요쪽에 어쿠스틱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게 이게 스피커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 강아지가 좋아하는 악기가 그러니까 첼로하고 하프 소리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아하는 주파수가 다 달라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래서 요걸 틀어주면 이게 얘가 막 아프던 애가 막 짖다가 요거를 이렇게 들으면 조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온순해지는 효과가 좀 있었고, 근데 문제는 강아지는 좋은데 견주가 이상해져요. 소리가 사람이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저주파 때문에. 그 다음에 고양이는 더 재미난 효과가 났는데, 요거는 이제 2주간 그 동물병원에 임상실험을 시킨 건데 2주간 이 고양이한테 틀어줬는데, 이 고양이가 뭐냐면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방광염으로 오줌을 못 넣어요. 그렇게 해갖고 죽습니다. 스트레스로. 그래서 얘네들한테 2주간 이걸 틀어주면 방광염이 완화가 됐다는 임상 결과가 있었어요. 되게 재미난 결과가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의 심장 박동, 심장을 나누는 전류 심전도 갖고 결제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동물한테도 이걸 적용을 하자. 왜냐면 얘네들 스케일링 할 때도 마취시킵니다. 무조건 얘네들 건강 측정하면 무조건 마취시켜야 돼요. 얘네 물기 때문에 무조건 마취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 한 60%가 심장 질환으로 죽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심장이 있고 품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옷 형태로 해서 털이 적은 데가 겨드랑이하고 항문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칩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걸을 때 센싱을 하는 그런 연구를 좀 지금 그 수의사하고 연구를 좀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아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연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서는 이 펫테크 기술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펫테크는 그 동물 사료,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료 먹을 때 이렇게 킁킁거리면 뭐가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이런 객체 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생, 입양, 진료, 사망에 대해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전체 관리를 정부가 해줘야 된다. 그러고 향후 이제 창원시하고 유기견 예방을 위한 객체 인증 시범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나중에 가서는 한국동물보호공학연구원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이 펫테크를 우리나라가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